네, 살충제 음료수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80대 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경찰과 피의자 가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살충제 사건의 진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80대 할머니가 과연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네. 피의자 박 할머니는 현재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구속영장은 발부됐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데 피의자가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경찰이 밝히고 있는 이유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근데 먼저 그 구속이 안 될 가능성 상당 부분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그 80대 고령이기 때문에 도주 염려가 없지 않겠는가. 예. 또 한편으로 봐서는 뭐 증거를 인멸할 게 없지 않겠는가라고 예. 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 할머니의 그 진술 자체가 상당히 좀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예. 이 판사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짙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이제 여러 정황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예. 의혹을 좀 한 가지씩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혹입니다. 네. 혼자만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의자 할머니가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이제 배가 불러서 혼자 음료수를 이제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점을 줬던 겁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이 할머니 일곱 분인데 이 예. 피의자를 포함해서 7분인데 7분이 아주 친했다고 그래요. 예. 이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이 고향을 안 떠났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예. 그런데 그 회관에서 그 농약이 든 사이다병을 다른 분들은 다 마셨는데 예. 이분만 안 마셨다는 거예요. 또 핑계가 뭐냐면 나는 다른 거 먹고 배불러가지고 예. 안 마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으려면 다 드셔야지. 조금은 입에 대야지. 본인만 안 됐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할머니를 경찰은 용의자로 생각하고 예.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혼자만 마시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배가 불러서 마시지 않았다는 게 할머니 가족의 주장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예.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 깨어난 분이 과연 이 할머니 말대로 배가 불러서 안 먹었다고 얘기한 건지. 예. 그래서 이 깨어난 할머니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원래 이 가족들이라는 것은 이 할머니를 감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진술은 예. 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들이 시청자들의 의견,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주의 입각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의혹으로 할머니 혼자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의혹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건 할머니의 이제 주장인데요. 자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다. 쓰러진 할머니들을 보고 자는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의 입장은 구급대원과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다른 쪽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 점은 좀 이상한 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자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무의학적인 논리 자체도 이를테면 이제 독극물을 먹었을 때 뭐 수면 상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친했던 동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과 원조행위, 신고를 하는 것 등의 행위가 원칙인데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자체도 사실은 정황 증거이긴 하지만 예. 상당히 그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예.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상식적, 예.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법의학자 한 분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아, 예. 살충제를 먹었을 때, 살충제 농약성을 먹었을 때 과연 자는 줄 알고 생각할 수 있겠냐? 예. 아니라는 겁니다. 이 네. 메르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맹독성이라 먹으면은 그냥 이 부교감 신경에 교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고 또 오죽하면은 이게 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진술이 자는 줄 알았다.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수사관은
이 할머니의 자는 줄 알았다 이 진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구급대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그 구급차 블랙박스인가요? 블랙박스에 그 화면이 찍혀 있는 거죠? 네. 예. 저것이 일바 그 잠재적 범죄인들이 불안하거나 무엇인가 그 원칙적인 것과 마주쳤을 때 회피 본능 중에 하나이고 회피 모습인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성범죄자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신고를 해서 접근을 했을 때 마치 나는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다른 데를 응시하곤 합니다. 그와 같이 상당히 그 뭐 유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이제 구급차라고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했으면 예. 사실은 반가워하거나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거나 예. 누가 어떻다라든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마치 일정한 제복을 입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 나의 여러 가지 혹시 비행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질 우려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능적인 뭐 회피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일반 뭐 젊은 사람이나 중년 남성이나 여성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 아닙니까? 할머니들 가운데는 평소에도 뭐 약간 뭐 생각을 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거나 우두커니 앉아 계신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은 별로 이 할머니가 범죄로 특정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예.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왜냐하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예. 야 나만 살아났구나 어안이 예. 벙벙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만한 그런 증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예. 구급차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꼭 구급차를 마주 봐야 한다. 구급차에 도와줘야 한다. 이건 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얘기 나눈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정황 증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경찰이 밝히지 못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혹이 어떤 건지 좀 그래픽으로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뭐 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집에서 발견된 자양 강장제 병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구입한 적이 없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피의자 가족들, 피의자의 주장인데 살충제를 언제 구입했는지,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 부분이 현재 확인되지 확인이 안 않으니까 되고 있죠. 예.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단서일 텐데.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독극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 독극물이 어떻게 유통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경로를 밝히는 것이 가장 이제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2012년도에 그 단종이 되었고 네.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방에서 비공식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공식적인 루트를 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상 그 경찰 수사가 앞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예. 그와 같은 이제 부분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뭡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누가 갖다 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이 할머니의 진술인지 아니면 가족의 얘기인지 예. 이런 부분도 이번에 좀 명확하게 선명하게 확인이 돼야 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얘기들이 우리가 언론에서는 마치 할머니가 직접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이 일정한 프레임을 만들어 그것은 뭐 당연히 가족이 할머니를 예. 도와주려고 하는 당연하지만 지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할머니의 직접적인 진술인가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인식 구속 상태에서 뭔가 좀 더 그 치밀한 뭐 조사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재탐색될 여지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예. 살충제가 어떻습니까? 좀 구하기 힘든 건가요? 아니면 좀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시골에 가면은요. 예. 그 살충제 다 하나씩 있습니다. 설사 2012년도에 이게 판매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예. 다 하나씩 쓰고 남은 농약병 다 있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농약병이 비닐에 쌓여서 이 할머니 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농약 성분에 들어있는 것이 마을에 간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할머니가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갖다 놨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아니, 아무리 범인이라 하더라도 이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범인이 유독 이 할머니 집에다가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할머니를 더욱더 의심하게 네. 만드는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이게 지문이요. 저도 예.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네. 이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위에는 또 평범하잖아요. 평면이잖아요. 예. 여기서는 나올 수 있지만 이 요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철이 있는 부분에서는 지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할머니의 이 뚜껑을 닫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손에 세포가 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유전자 분석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예. 이걸 한번 경찰이 저는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걸 좀 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예. 독극물을 이렇게 다룰 때 예. 사실은 이제 맨손으로 다루기보다는 사실은 뭐 장갑을 껴서 이렇게 다룰 그럴 수 그 있죠. 확률이 손에 있는 것이죠. 닿을까 봐요?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뭐 지문이 안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할 수가 있다. 뭐 DNA는 뭐 더욱더 안 나올 텐데. 근데 할머니가 장갑까지 껴갖고 그렇게 더구나 83세 할머니고 예. 이 마을을 떠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을. 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직 풀리지 않은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시골에서 독극물 사건, 이번 살충제 음료수 사건을 포함해서 독극물 사건들이 미제 사건으로 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뭐 2004년 대구 달성에서도 있었고, 2007년 경북 영천에서도 있었고, 농약을 든 드링크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들이 잇따랐는데 범인을 잡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미제 사건이 되는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묻지마 범행이거든요. 그냥 농약을 누군가가 음료수병에다 타고 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밝힐 범위가 그리고 현장에 어떤 CCTV라든가 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수사를 하려면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시골이니까 CCTV 이런 게 그렇죠. 뭐 없고 그것뿐만이 도시와 아니라 다르군요. 이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그 독극물을 사용하는 그 범죄자의 그 특징은 예. 상당 부분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예. 또 창의적인 방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이제 그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미제 사건이 될 공산이 크다고 예.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경찰이 내세우는 단서 또 의혹이 이제 불거지는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의혹입니다. 네, 할머니 옷이나 이제 스쿠터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이제 옷에서는 이제 그 살충제가 검출이 되었고, 네. 그런데 토사물에서는 검출이 안 안 되었다.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점이 상당히 어제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머니의 가장 결정적인 그 증언이 나는 그 묻은 것 자체가 이것을 닦아주려고 해서 묻었다. 라고 했는데 막상 그 토사물에는 전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그 검증이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할머니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강한 하나의 그 반증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 맹독성 농약이 들어가면은 이게 구토를 하게 됩니다. 네. 구토를 닦아준다.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농약 성분 외에 뭐가 묻겠습니까? 토사물도 묻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의 옷에서는 토사물이 안 묻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할머니의 주머니라든가 이런 쪽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예. 이 할머니가 이 농약을 마을회관으로 예. 가지고 간 거 아니냐라는 심증을 자아나게 하는 부분이죠. 법원이 네.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일단은 그 할머니를 구속했고 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러니까 수사가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만약에 할머니가 진짜 범인이라면 왜 그랬을까? 범행 동기는 뭘까? 그 이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이른바 그 소집단 사이에서 상당 기간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사실은 축적되었다가 촉발 요인으로 폭발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제 화투가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른바 화투를 통해서 예. 뭐 인간적인 모멸감도 주고 체면에 시골에서 대한 많이들 손상. 하죠, 네. 보통. 예.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화투가 이 살인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예. 상당 기간 내적인 갈등이 축적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이제 화학작용처럼 예. 뭐 촉매로 돼서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그 표현적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감정적인 손상. 그래서 그와 관련돼 있는 모두가 나의 적. 아와 피아로 이렇게 예. 간주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일정한 공격 행위와 예. 위해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그 표현적 동기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화투 됩니다. 치다가 이제 한 명과 다퉜다라고 이제 경찰은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피의자 가족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드러난 이제 할머니의 그 사건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마을 회관으로 갈 때 평소 다니던 길로 가지 않고 우회길로 갔다. 그리고 그 우회길에 피해자 할머니의 집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수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범행을 저지르려면은 아무리 두렵거든요. 아무리 할머니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목격자가 뛰지 않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그 범행에 하려고 하는 그 피해자 할머니 집을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저는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했습니다.
83세 먹은 할머니 일반 수사관이 신문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범죄 심리를 많이 경험을 한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 할머니로부터 사건의 진실을 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적이 만약 저렇게 예. 된 게 이제 맞고요. 피해 할머니 집을 보고 갔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요. 어떤 심리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제 내가 예. 예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인지 예. 또는 그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나의 그 불안감 자체를 실질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심리인 것이죠. 예. 우리가 그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오는 이유도 지금 내가 일정한 행위 자체가 어떻게 진화 발전되고 예. 전개되고 있느냐, 내가 혹시 예상치 못한 다른 요소는 있는 것이 아니냐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예. 본인이 현재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피해자 할머니의 가장 그 생활 영역을 재확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을 인터뷰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물론 통화는 됐습니다만 할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피해자인 박 할머니가 온화한 성격이었다. 다른 할머니하고도 사이도 괜찮았다. 그러니까 갈등이 화투를 치다가 갈등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깊은 갈등은 아니었고 말다툼 정도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가 의문으로 남고요. 또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이 처음부터 할머니를 범인으로 단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셨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이 7분이 있었는데 6분은 다 마셨고 이 한 분만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변명하는 내용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이 할 일은 이 할머니의 신문을 좀 해가지고 할머니로부터 진실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파일러를 정말 더 투입해가지고 좀 더 할머니로부터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그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그 할머니와 네. 사실은 이제 이 용의자 할머니의 관계는 사실상 좋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좋은 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특별한 지인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왜 그와 같이 이제 지인 관계에 있는데 함께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아와 피아로 구분하는, 즉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이 할머니와 지금 인터뷰 하려고 했던 할머니가 가깝다고 한다면 적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에 마음이 들 것이고요. 그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문 전문가의 입장에서 과연 노인의 그 정신 상태와 지금 심리 상태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고 나서 적절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됨이 원칙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변명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나쁜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신문 상황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실적인 정보가 이 용의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이제 모함에 빠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좀 몰아가는 느낌이다. 서두르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이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정확한 증거를 찾는 게 급선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증거,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진술뿐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목격자가 없거든요. 지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83세 먹은 할머니 직접 증거도 없는데 구속해야 됩니까? 이런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가 변소하는 내용이 거짓이고 그리고 사람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 판사도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사는 끝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좀 더 탐문 수사와 심도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번 사건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의견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의견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가운데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앤디 월 전시회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상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